상대의 원료 법칙. 네, 첫 번째는 향에 대한 문의입니다. 저희가 취급하는 원료들이 향, 색, 맛, 이 세 가지가 가장 많거든요.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, 코로 맡는 것, 그리고 입으로 넘기는 것.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텍스처라든가 이런 것들,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해지긴 하는데, 향이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는 것 다음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. 그래서 향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것들은 향은 언제,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?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, 얘를 음료로 들어달라고 하셨어요. 향은 보통 0.2%, 그러니까 총량, 예를 들어서 100g짜리 제품을 만든다, 음료를 만든다 하면 여기에 0.2g 정도를 넣는 게 시작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그러면 향이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뭐 2%, 3%, 5% 이렇게 넣어도 되나요? 그렇게 넣으면 씁니다. 그리고 향하고 맛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,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향이 너무 세면 향을 맡으면서 내가 먹는, 내가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이 향의 강도만큼 나에게 강도가 똑같을 거라고, 또는 그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향이 너무 셌는데 맛이 약하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. 그러면 뭔가가 좀 조화롭지 않죠.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식품을 섭취하거나 하기 때문에 내가 맡았던 것과 먹은 것, 본 것, 이게 다 일치해서 들어갔을 때 제품이 좋다, 음료가 좋다, 또는 식품이 맛있다,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향이 너무 세서도 안 되고요. 너무 약하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죠. 이 애초에 그 구매 단계에서 손이 우선 안 가면 안 되니까 손이 갈 정도의 향을 낼 수 있어야 되고, 이럴 수 있는 원료들 중에 천연 원료가 가장 좋고요. 합성 원료나 천연 향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,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맛 또는 영양소, 이런 것들이 향과 조화롭게 영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 좀 유의하실 점은, 이 향을 많이 썼을 때 향의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알코올이나 글리세린, 이것들도 맛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맛이 그 함량이 높아질 경우에 쓴맛으로 받쳐지거나 끝에 미묘하게 쓴맛으로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향을 넣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넣는 건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여기에 또 향만 넣어도 맛이 나나요?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, 향만 넣으면 향맛만 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에는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이런 부영제들이 들어가는데, 향만 넣으면 향의 그 쓴맛이 오히려 조금 더 받쳐질 거예요. 그 전에 뭐 몇 프로 하는 음료들 나왔었죠. 그 향만 투여한 것과 같은 음료로 생각들을 하시는데, 여기엔 당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향만 투입한 뒤에 당만 넣어도 사실 그 원물이 들어간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향과 당은 아주 잘 어울리는 소재입니다. 근데 여기에 당 대신에 복숭아 농축액이나 바나나 농축액이나 사과 농축액을 넣으면 사과향의 사과 농축액, 그리고 당, 설탕이나 아니면 감미료를 넣게 되면 이 맛이 어느 정도는 어우러져서 하나의 제품, 천연 제품과 같은 제품을 먹는다, 또는 사과를 먹는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향만 넣어서는 맛을 내기가 좀 힘들고요. 향을 넣었을 경우에 최소한 당, 거기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농축액, 거기에 조금 더 나은 소재를 넣고 싶다 그러면 천연물을 넣어서 맛을 보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천연향료는 알레르기 지장이 있나요? 지장을 주나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, 천연향료라고 하더라도 생산시설에 대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라벨상에. 그래서 이 제품은 복숭아 또는 돼지고기, 뭐 이런 땅콩,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취급하는 공장에서 제조되었습니다, 또는 같은 시설에서 만들어졌습니다, 이런 표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. 그 제품을 다뤘던 용기에 닿는 것만으로도, 저도 알러지가 있어서 그 알레르기 약을 이제 종종 계절이 바뀔 때 또는 꽃이 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분명 먹은 건 기존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던 식품들이 아닌데 거기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, 그런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, 그런 포장지를 잠시 거쳐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천연 향료라고 해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, 천연 향료를 다뤘던 공장,
그걸 다루었던 집기류 또는 거기에 천연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천연향료를 떠나서 이런 알러지 물질들은 그 생산 시설이 어느 시설에서 생산이 됐느냐, 그리고 그 제품에 알러지 유발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,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천연향료라고 해서 알러지가 발생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모든 식품에 알러지 발생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인들을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향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 좀 특별한 답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카톡 연구원을 통해서 추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